학원을 가겠다며 씩씩하게 달려나간 지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태환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황산 때문에 두 눈이 멀었고 입안과 식도까지 타버렸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밝힌 태환이의 생존율은 단 5%. 모두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면 이게 또 다 올릴 거네 너.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몸 40%에 해당되는 그런 넓이의 3도 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살짜리가 40% 3도 화상이면은 거의 생존율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위중하게 저희한테 응급실에 왔었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당시 경찰은 대대적으로 태환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들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하여간 관계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던 태환이는 끝내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동생 다치게 했는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이 골목에서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린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눈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15년이란 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저희는 하루와 같은 시간이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시간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며칠이라는 이 시간이 남았을 때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래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이 자체 때문에 우리는 또 피말려야 되거든요. 어머니는 15년 동안 범인 찾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온 거랑,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수많은 자료 중에 인터넷에 올린 거랑 우리는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300분 분량의 녹음 테이프. 그 안에는 병상에서 태환이가 남긴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태환이는 병원에서 49일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래가? 울었다. 네가 울었어? 아니, 울었다. 울었어? 그냥 거기에 어이없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왔다. 그 아저씨가 왔어. 응. 그
그쪽으로 오더나?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은 입안은 물론 기도와 식도까지 화상을 입은 김태환 군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목소리입니다. 태환 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또박또박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증언을 이 테이프 속에 담았습니다. 진술의 양만 300분입니다. 저희 추정신문팀은 15년째 풀지 못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국내 최고의 진술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김태환 군의 진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지금 모르나? 그 아저씨가 태환이의 증언 분석을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12명이 모였습니다. 분석 기간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아이가 병상에서 남긴 진술을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나 숨 천천히 쉬어봐. 천천히 쉬어. 천천히. 전신에 깊은 화상을 입은 태환이는 호흡조차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연일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힘들어하는 태환이를 지켜보는 것은 엄마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나 말이야, 나 태환이하고 말하는 사람. 어? 엄마, 그래, 엄마지. 고마워, 우리 태환이. 실례 냈냐? 몇 차례 고비를 넘긴 태환이가 5일 만에 입을 열자 부모님은 녹음을 시작합니다. 태환이가 말을 안 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인기척이 나면. 그래가 이제 제가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한 거죠. 녹음기도 우리가 준비를 했고. 우리 태환이 누가 아프게 했는데 태환이 안 와?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던 상황. 태환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미안. 오빠는 왜 자꾸 묻노? 이거 어떻게? 그거는 태어나 뭐? 이거 되게 싫어. 부모님은 틈틈이 그날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